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401k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아피티아가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11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인지 말씀드리면, 마치 지금까지 은행 금괴만 넣어둘 수 있던 돈을 갑자기 전 세계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것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발표했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은행을 출시한다고 해요. 디파이 부문에는 1,075억 달러의 벤처 캐피털이 몰려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비트코인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모든 혁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파격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 명령은 기존 에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약 9천만 명의 미국인이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게 했거든요. 재무부와 SEC 등 연방 규제기관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지시했어요. 백악관은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고소득층과 정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대체 자산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조치라고 발표했어요. 규제 장벽을 제거해서 수백만 저축자들의 퇴직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분석가들은 8.7조 달러 규모의 401k 시장에 대한 접근이 열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로 상당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이 소식이 발표된 후 비트코인이 2% 상승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시장 심리가 급격히 개선됐다는 평가예요. 하지만 새로운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전통적 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서 퇴직 자금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퇴직 저축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가격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전 메타 임원인 차마스 팔리아피티아가 비트코인이 현재 사이클에서 11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 예측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팔리아피티아는 역사적 반감기 사이클, 글로벌 경제 변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급속한 관심 증가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옹호해온 그는 비트코인을 금 2.0라고 표현하면서 우월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팔리아피티아의 논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는 진행 중인 탈달러화 트렌드와 주권 자산의 대체 투자 다각화를 핵심 동력으로 지목했어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침식에 대한 잠재적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이란, 아르헨티나처럼 법정 통화가 상당한 가치를 잃은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이 금융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그의 과거 예측이에요. 2013년 블룸버그 칼럼에서 투자자들에게 순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라고 조언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29달러였거든요. 그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세요? 팔리아피티아는 현재 강세장이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저장되고 관리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라고 분석했어요. 기관 채택이 핵심 테마가 되면서 비트코인 ETF 도입과 규제 명확성 증가가 장기적 잠재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중남미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파나마시 시장 마이어 미즈라히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비트코인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공개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왜 파나마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아이디어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고문인 맥스 카이저가 제안한 건데, 파나마가 운하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파나마 운하의 경제적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간 약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파나마 운하는 이 제안이 시행되면 결제 방식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재정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 노출과 축적을 늘릴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이 파나마의 브로더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미즈라히의 지지는 파나마의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변화와 일치해요. 올해 초 파나마는 자발적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운하 수익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 사용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파나마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독특한 가치 제안을 제공해 글로벌 해운 트래픽을 유치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제안은 파나마의 재정적 도전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620억 달러를 초과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할 방법으로 디지털 통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에서는 더욱 급진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가 비트코인 예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첫 번째 비트코인 은행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은행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 기관들은 비트코인 기반 대출과 예금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정부가 국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금융 프레임워크에 더욱 깊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뭘까요? 2025년 8월 초에 처음 공개된 이 계획은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모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투자 은행 설립을 위한 개혁을 포함해요. 이 은행이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5천만 달러의 자본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 주주도 포함될 수 있어서 디지털 자산 운영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엘살바도르의 경제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계세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후 이어진 광범위한 경제 전략의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아직 향후 은행들의 완전한 운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제안은 암호화폐를 국가 금융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려는 추진을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잠재적 이점들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 계획은 특히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전통적인 은행 프레임워크, 밖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위험들도 있을까요? 비판론자들과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대규모 디지털 자산 관리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포함한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어요. 일부는 이를 금융 배제와 경제 다각화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러한 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디파이 섹터가 32건의 거래를 통해 1,075억 달러의 벤처 캐피털 자금을 유치했거든요. 이런 대규모 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비트코인의 기관 자산으로서의 부활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 벤처 캐피털 환경을 재편하고 있어요. 특히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중점을 둔 비트코인 확장, 유틸리티 기반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강한 기관 신뢰를 시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인베니엄 캐피털이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인 만틀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고급 데이터 주권과 감시 기능을 통해 실물 자산에 대한 기관 접근을 향상시키려고 해요. 이 파트너십은 만트라 체인의 총 가치 고정을 크게 늘리고 특히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규정 준수 토큰화의 신속한 채택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분석가들은 실물 자산 시장이 10년 내에 18.9조 달러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일부 추정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공간에 진입하면서 3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테더의 USDT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스테이블이 비트피넥스, 해크비시 및 기타 저명한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드 라운드에서 2,800만 달러를 조달해서 인프라 확장과 USDT 채택 촉진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특히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규제 명확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는 결제 인프라에서 스테이블코인 성장의 핵심 이정표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680억 달러에 달하면서 새로운 법안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원함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모멘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이 정말 다각도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프랑스 핀테크 기업 스피코가 인덱스 벤처스가 주도하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2,200만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과 유럽 T빌 펀드를 포함한 토큰화된 머니마켓 자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스피코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플랫폼은 이미 9억 달러 이상의 운전 자본을 처리했고 디지털 자산 채택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비슷한 움직임으로는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비즈니스 뱅킹 플랫폼인 다코타가 코인 펀드가 주도하는 시리즈 A에서 1,250만 달러를 확보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글로벌 거래를 위해 디지털 달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혁신적인 플랫폼들은 어떤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매 투자자들에게 토큰화된 IPO 전 사모펀드 접근을 제공하는 디지털 투자 플랫폼 잘시가 브레이어 캐피털이 주도하는 프리시드 라운드에서 500만 달러를 조달했어요. 한편 거래소, 트레이딩 업체, 수탁 업체를 연결해서 자본 배분과 결제 효율성을 개선하는 장외 결제 레이어인 브리지포트는 시드 펀딩에서 320만 달러를 확보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이러한 발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중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본을 점점 더 많이 배분하고 있는 성숙한 시장을 보여줘요. 특히 투명성, 규정 준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고 채택이 가속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융합이 모멘텀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미래 성장을 위한 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비트코인의 모든 혁신들이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합쳐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401k 허용, 팔리하피티아의 114만 달러 예측, 파나마 운하의 비트코인 결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은행, 1,075억 달러 벤처 캐피털 유입까지 모든 것이 비트코인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1k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미국 퇴직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8.7조 달러 시장에 대한 접근이 열리면서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에서 진짜 저축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거든요. 팔리아피티아의 114만 달러 예측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탈달러화 트렌드, 기관 채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에 기반한 합리적 분석이에요. 금 2.0라는 그의 표현처럼 비트코인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 저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파나마와 엘살바도르의 움직임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통합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연간 50억 달러 운하 수익의 비트코인 전환과 5천만 달러 최소 자본의 비트코인 은행은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핵심 경제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죠. 1,075억 달러 벤처 캐피털 유입은 스마트머니가 이미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의 30조 달러 잠재력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 자산으로 진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어요. 기술 혁신, 정책 변화, 기관 채택, 그리고 국가적 통합이 모두 한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정책 변화부터 국가적 채택, 기관 투자, 기술 혁신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생태계는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트럼프의 규제 정책,
중남미 국가들의 비트코인 통합, 벤처 캐피털 동향, 기관 자금 흐름까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정책과 지정학적 변화, 기관 채택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입장은 완전 무료고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